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앨리스 달빛 책방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592년 조선은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마다 논밭이 펼쳐지고 바람은 온화했으며 백성들은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아침 뒤편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야망가가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거대한 파도에 직격을 맞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통일의 기세를 몰아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지나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 조선에 보낸 국서에는 겉으로는 우호를 말했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을 통과해 중국을 치겠다는 요구.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감히 대륙을 넘본다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 안일함은 곧 나라 전체를 흔드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592년 4월 13일 대마도와 규슈에서 출발한 거대한 일본군이 쓰시마 해협을 가르며 북상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노를 젓는 수천 명의 병사들. 그들이 향한 곳은 부산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하늘이 아직 파랗게 남아있던 시각,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한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이 최후까지 항전했지만 병력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항복은 없다. 송상현의 결연한 외침도 결국 일본군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일본군은 조선군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북진했습니다. 부산, 동래, 밀양, 대구, 충주.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군은 무너졌습니다. 중원에서 벌어진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는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신립장군마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일본군의 화승총 앞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살기 위해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길에는 살림살이를 이고 지는 사람들, 울음소리와 비명,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임금 선조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떠난 뒤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나라의 중심이 사라진 순간 모든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집이 불타고 재산은 약탈당하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패배가 이어지는 동안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가장 먼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꿰뚫고 함대를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 발발 한 달 뒤 옥포해전이 벌어집니다. 이순신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그 승전보는 삽시간에 조선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패배만 계속되던 상황에서 이순신의 승리는 사람들의 꺼져가던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천해전에서의 첫 거북선 투입, 한산도 대첩. 하객진을 펼쳐라! 큰 물결처럼 펼쳐진 조선 수군의 진영 속에서 일본군의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승리들은 조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비, 선비, 농부, 상인, 누구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의병이라 불렀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헌, 정인홍,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히 곽재우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전략과 지리를 활용해 일본군을 교란하며 연이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의병은 전쟁의 판도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붕괴는 명나라에게도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명군이 조선을 돕기 위해 참전하면서 전쟁은 국제전쟁의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평양성 탈환, 한양 수복, 전세는 조금씩 조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기세에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1593년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1597년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전쟁의 이름은 정유재란. 일본군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고 육지에서는 참혹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원균의 실수로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군을 막아낸 명량해전. 거친 물살, 포성이 울려 퍼지고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에서 이순신은 말합니다. 아직 조선의 수군은 살아있다. 그의 외침은 패배로 얼어붙어 있던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명량의 승리는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기적이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전쟁은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조선을 이끌던 거대한 불빛이 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 그는 후퇴하는 일본군을 막아내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의 마지막 말이 하늘에 울려 퍼지듯 전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은 이렇게 7년 만에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앗아갔지만 그 속에서 조선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웅이 태어나고 의병이 일어났으며 백성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합니다. 전쟁은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